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거부는 상을 받았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을 제가 이제 총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필요해서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해본다 우리 보좌관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공을 우리 보좌관들한테 돌리고 싶은 상입니다. 또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 시대의 그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불균형 성장이라든지 양극화 문제, 또 청년 실업 문제들이 주요 이슈잖아요. 또 우리나라 장하상 교수가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 김종인 전 대표께서 쓰신 왜 이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혹시 경제책인가요? 경제 관련된 책은 아니고요.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도 리더십에 관련된 오궁이 지은 정관정여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탄핵 국면까지 갔을까? 그러한 내용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국과 너무나 오버랩되는 게 많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군벌이지 않습니까? 군대. 그러니까 이 정치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잘못하면은 군대식으로 국가를 끌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강적인 무관보다도 문에 강한 위진 같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건가, 신하들과 나라 운영에 대한 이 토론의 그런 내용을 40편의 책으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정관 6년, 주부의 관리가 태종에게 봉선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고 신하들 또한 태종의 역사적인 공덕을 칭송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시기는 틀릴 수 없고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없으니 지금 봉선대전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위직만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의 공적이 높지 않소? 공적은 높습니다. 아직 잘 다스려지지 않았소?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봉선할 수 없다는 것이요? 폐하의 공적은 비록 높지만 백성의 마음 속에는 아직 폐하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했고 화하 중원은 비록 안정되었지만 아직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봉선대전의 비용을 부담하기는 부족합니다. 태종은 이 말이 옳다며 칭찬하고 봉선을 그만두었다. 듣기 싫은 얘기, 그걸 이제 보통 간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언. 그런 얘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신하들은 대통령 귀에 듣기 좋게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뭐라고 질책을 하느냐면 너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우리 지도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전달해 주지 않을까. 왕조 같은 출신도 위직 못지않게 듣기 싫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굽은 나무도 먹줄을 따라 자르면 바르게 되고 군주가 신하의 간을 받아들이면 사리에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지도자 같으면 좀 언짢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한테 약이 되면 듣기는 싫어도 그걸 받아들여서 정치를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성공한 거지.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닫혀있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했다면 아마 성공이 어려웠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소통하라, 화합하라, 인재풀을 넓혀라. 얼마나 많은 진언들을 했잖아요. 전혀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탄핵에 이르는 불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 책은 1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13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이 덕목이라는 건 큰 차이가 없구나. 참 훌륭한 지도자와 이렇게 탄핵까지 당한 지도자의 차이라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지. 의원님은 간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신지 어떠신지? 저는 이제 출신 배경이 워낙 시골 촌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압니다. 3인 행위면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은 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걸 저는 평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비록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애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걸 느껴요. 정관 6년, 태종은 가까운 신하들과 주연을 벌였다. 왕규와 위징은 옛날 은퇴자를 섬겼고 저는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이들과 이 연회에 참가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위징은 나의 적이었어. 그러나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섬겼을 뿐이니 이 또한 칭찬할 만하오. 위징은 나를 거스르면서 진실되게 간언했고 항상 내가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이 때문에 그를 특별히 중히 여기는 것이요. 정관 7년 위징은 시중으로 승진하고 여러 번 승진해 정국공으로 봉해졌다. 자기 자식이든 원수든 능력만 있으면 다 쓰겠다. 그렇게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편애하지도 않고 또 자기 자식이 능력이 출중하면 누가 비판하더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 중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갖다 쓰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내치는 거고 사람을 잘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충분히 활용을 했다. 인재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오픈마인드 되어 있다.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는 측근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정 지역에 제한을 두고 특정 이념에 또 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널리 인재를 찾아서 쓰는 그런 형태의 지도자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참 부러워요.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세습제 폐지에 관한 네. 얘기가 나옵니다. 세습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자를 혈통이라는 이유로 세습을 하는 게 문제잖아요. 요즘 경영학에서도 이 잡종 강세라는 게 있습니다. 순종의 약세예요. 순수한 혈통으로 가면은 거기서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는 후계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은 지금 거의 다 2세, 3세, 4세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세, 2세 때는 그런 대로 기업가 정신도 투철하고 해서 한국 경제가 잘 왔지만 3세, 4세로 가면서 전혀 능력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라서 지금 이제 회사를 끌고 가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치인들도 바로 당태종이 했던 그런 세습제 폐지도 거울로 삼아서 활용한다면 우리 정치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정관 2년, 태종이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을 근본으로 하오. 무릇 먹고 입는 것을 경영하는 일은 농사철을 잃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오. 만일 전쟁이 끊이지 않고 토목사업이 그치지 않으면서 농사 시기를 빼앗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소.
과거 진시황과 한무제는 대외적으로 끝까지 무력을 사용했고 대내적으로는 화려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들 백성의 역량이 다하자 곧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폐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백성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업에 종사하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군주에게 달려 있어. 소통의 리더십도 있고 화합의 리더십도 있고 또 국민을 중시한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의 그 인권이라는 게 별로 중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영도 많고 뭐 왕의 뜻에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하고 사형제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채영을 할 때도 머리를 때리지 말고 엉덩이를 때려라. 그다음에 사형제도도 오심제를 도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 많은 벌레떼들이 와서 그 농장이 다 이제 폐허가 될 위기에 이제 직면하니까 이분이 정관 2년 수도 장안 부근은 큰 가뭄에 농작물에 큰 해충인 누리가 많이 발생했다. 인간은 곡물로 목숨을 보존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 곡물을 먹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고는 누리를 삼키려고 했다. 신하들이 재빨리 간언하여 말했다. 누리를 삼키면 아마도 병환이 나실 것입니다. 내 바람은 나 자신에게 재앙을 옮기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질병을 피하겠어? 그러고는 누리를 삼켰다. 이 이후로 누리의 재앙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레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는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런 가혹한 것까지 자기가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아마 성군으로서 남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화 중에 대표적인 신화가 위징이라는 신화인데 이분이 이제 당태종한테 간언을 합니다. 군주는 배, 또 배는 물, 백성은 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 배를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잘하면 국민이 떠받드는 지도자가 되지만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어긋나게 정치를 하면 국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당선된 다음에는 자기 위주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정관 정의를 읽으면서 이제 느끼는 바는 역시 지도자라는 게 궁극적인 나의 힘의 원천이 국민이잖아요.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 1조가 이 정신하고 똑같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그런 메시지를 이 정관 정의를 통해서 좀 믿고 싶습니다. 제 명함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당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오직 정치라는 것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라. 그것 스스로 내한테 최면을 걸기 위해서 일본 명함에 제가 당명을 안 박았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건 국민이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이 어려운 정치, 경제 현실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도 요즘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와서 그런지 보면 청년 일자리가 제일 큰 관심입니다.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자식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계속 이거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청년 실업 문제다. 그럼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